예, 서울 성북을의 김남국 국회의원입니다. 금감원장님, 네,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입니까?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님 얘기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저희는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융회사에 걸맞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융회사로 보고 감독을 해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행법상으로는 금융회사는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아닙니까? 네. 이렇게 대규모의 국민들의 자산들을 거래하고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걸 금융회사와 이렇게 금융회사의 체계로 감독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가 입법적인 영역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원래 특정 거래법 정보법 특근법상에 보면 예. 투탁 방지 차원에서 이제 규제 입법으로 먼저 도입하려고 하던 게 처음 입법 취지였고요. 예, 예. 그 뒤에 한번 다 종합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화면 띄워 보시죠. 저희가 좀 빗썸하고 다른 가상 자산 거래소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갑 보유량하고 장부상에 있어서의 이제 거래상의 그 합계, 이게 계속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걸 5분마다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일치시키는 자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디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빗썸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 지갑에는 42,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62만 개가 거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장부상 그렇게 되도록 했고 그게 일치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있어서도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상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는지 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금감원하고 또 빗썸 측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보통 이벤트 행사 같은 걸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금융 회사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벤트 행사에 필요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 계정에다가 그게 뭐 비트코인을 요 이벤트 행사로 뭐 500개 쓰겠다 그러면 그 500개를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벤트 행사 과정 속에서 뭘 초과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배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적인 이제 상식 같은 거 같은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이제 그 빗썸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 행사라면서 별도의 이벤트 계정 같은 걸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2,000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62만 개가 배포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빗썸 측에서 다른 다른 이제 가상 자산 거래소나 뭐 금융회사들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벤트 행사 때에 별도의 이벤트 계정을 만드는 이런 식의 운영 시스템이 없는지 그것들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건 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거래 규모가 크면은 이제 그 규모에 맞춰 가지고 이제 여러 다층적인 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1,000개 이상의 거래를 한다. 그런 거에 대한 감독을 한다 그러면 그걸 담당자만 전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 부장이든 차장이든 결제를 할 거고 그 위에 이렇게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럼 그거에 의해서 걸러지게 돼 있는데 오류들이 이건 무려 62만 개를 거래하는 셈인데 그걸 그냥 담당자만 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걸러지지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의 많은 재산들을 거래하는 빗썸 같은 회사에서 회사의 기본적인 체계도 운영되지 못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은데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상호 또 견제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전 검증하는 그런 팀들도 회사 안에 좀 있게 되고 또 모니터링하는 팀도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게 또 상호 견제 과정 속에서 이런 오류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시스템이 빗썸에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의문이에요. 일단 빗썸이라는 회사 자체도 왜 이런 회사들이 갖춰야 되는 또는 금융회사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아무리 뭐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미 금융회사처럼 많은 국민들의 금융자산들을 거래하는 곳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사전 점검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빗썸하고 우리 금감원에서 자, 우리 금감원장님 먼저 답변하시나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제가 네. 먼저 금감원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일단 그 말씀 주신 게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현재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내부 통제 기준이나 위험 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도 가상자산 이용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자율규제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관련돼서도 이제 업비트 관련된 부분도 5분 간격으로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련도 저기 정책 당국하고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실 텐데 5분이 과연 적절한지 실시간 연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지에 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삼성증권에서 이제 그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보완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시스템상으로서 저기 그 총 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 시스템이 정비됐습니다. 그때는. 근데 여기도 이 부분이 그 실제 보유 잔고하고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들이 돼야지만 시스템상의 안정성이 확보되거든요. 이 부분에 가는 것들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5분도 사실은 짧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가는 것들 제도적 보완의 필요가 있고 저희가 그걸 왜 못했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핑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관한 그 자율관리 체계의 한계, 제도 한계를 철감하고 또한 저희도 그 부분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했는데 규제 체계가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지금 없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위원장 답변할 게 예,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가야 될 내부 통제의 기준을 이제 김남근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2단계 입법에 동 내용을 반영을 하고 그 강제력을 갖도록